2부 시작합니다. 단군의 계보별 주요 사건을 정리합니다. 먼저 제1왕조 송화강 아사달 시대 1048년의 이야기입니다. 초대 단군 왕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370년 5월 2일생입니다. 그래서 18세 거불단 환웅과 단웅국 홍제녀 사이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2357년 14세에 단웅국 홍제의 신임으로 24년간 섭정의 자리에 있으면서 순방 정치로 덕치를 펼치게 됩니다. 훈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2357년에 요임금이라고 하죠. 당뇨가 유흥국 왕위를 찬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실망한 배달나라 구족들이 단군 왕검에게 이제 기대를 걸게 됩니다. 당뇨의 족보를 잠깐 보겠습니다. 배달국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대 환웅 때 고시라는 신하가 있었고 농업을 주관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배달의 8세 안불현 환웅 때에 군병 감독관으로 이제 임명받은 소전이 이제 유흥국의 임금이 됩니다. 그 소전의 아들에 염제 신농이 있고 그게 첫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별파로 욱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제 그가 공손씨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황제 헌원은 바로 이 욱의 10세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호금천, 전욱고양, 제곡고신을 거쳐서 제요도당, 요임금, 순임금 이런 이제 분들의 이름이 이 계보상에서 이제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를 건국했다고 하는 우에 대한 기록도 있고요. 그 다음에 5세 설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은나라를 건국한 탕왕의 선조가 되겠습니다. 이 황제 헌원의 이렇게 그 가계에서 보면 이제 그 오늘날 중국사에서 다루는 여러 우리가 익히 들어온 그런 이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군의 계보를 한번 왕조별로 보면요. 2334년에 요임금이 한 3차례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침략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3번째 침략 후에 산동지역 단웅국의 왕성을 잃게 되고 수도 공상에서 측근의 무리 800을 이끌고 3천리 넘게 떨어진 동북의 흑수백산 사이 아사달로 피난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남은 백성들이 아리랑을 부르며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 1년 후에 구족들이 마침내 단군왕검을 천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때는 바야흐로 2333년 10월 3일 단군왕검 38세 때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마고 황궁씨로부터 내려온 그 선부 3인, 천부 3인을 계승해서 정통성을 확보하게 되고요. 아사달에 도읍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칭하게 됩니다. 단군조선의 영역입니다. 사방으로 각 삼천리 지역이 단군조선의 직할 영역인 삼환관경으로 5가 64족으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중앙에 삼사, 풍백우사, 운사, 5가가 있고요. 삼안으로 나누어 다스렸는데 진안에는 태자푸르가, 번안에는 치두남, 마한에는 웅백달을 왕으로 봉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 8군우국이 있습니다. 사상으로는 천부 3경과
규범 8조로 이제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2324년에 유호씨를 사자로 삼아 당요 토벌을 하려고 경고를 했는데 요가 눈치 빠르게 즉각 항복해서 전쟁은 피했다고 합니다. 2320년 산동반도 남쪽 낭이아성을 개축하고 그렇게 해서 요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314년 순이 요에게 등용되어 요임금의 사람이 됩니다. 요가 순에게 섭정을 맡깁니다. 그런데 2288년에 대홍수가 발생합니다. 이를 9년 대홍수라고 합니다. 순이 곤에게 치수를 맡겼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2284년에 단군조선에도 대홍수가 발생했는데 여기서는 풍백 팽우에게 치수를 맡겨 성공을 합니다. 이게 바로 오행치수법이라고 합니다. 2284년에 순이 요임금을 유폐시키고 천자자리를 찬탈합니다. 단군왕검은 마리산 참성단을 쌓습니다. 2280년 순이 치수사업 실패로 곤을 처형하게 되고 그 아들 사공 우에게 치수를 맡깁니다. 우는 13년간 노력을 했지만 치수를 완성하지 못하고 자허선인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순임금에게 상소해서 단군조선에 치수에 관한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단군왕검은 섭정 부르태자에게 도산회의를 주관하고 치수법을 전수하도록 명하게 됩니다. 부르태자는 산동지역의 낭야성에 도착해서 도산회의를 주관하고 우에게 오행치수법을 전수하게 됩니다. 가한에 머무는 동안에도 이제 부르태자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2267년 우가 22년간의 대홍수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치수에 성공한 우가 부르공덕비를 세우고요. 그 이후 사공 우는 백익과 함께 명산 대택을 답사하면서 산해경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2247년부터 24년 사이에 이제 부르태자가 연로하고 남방 순행을 중단하자 순이 이제 독립을 꿈꾸게 됩니다. 그러자 태자 부르는 유호씨로 하여금 순을 제거하도록 명합니다. 유호씨는 그의 아들 유상과 치수의 공이 컸던 우를 시켜 순을 협공하게 됩니다. 순은 남방으로 피하였으나 결국 창호의 들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2241년 단군왕건께서 130세로 붕어하시고 백성들은 단기를 받들어 경배하게 됩니다. 2대 부르태자입니다. 부르태자는 기숙사를 설치해 배움을 크게 일으키고 영토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다스림의 도에 대해서도 묻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량형도 통일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정전법도 시행하고 칠회력과 구정도를 만들기도 하고요. 도정을 지키도 하고 3일 신고비를 세웁니다. 유호씨의 명을 받은 우가 재차 반역한 순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리를 모아 유호씨에게 항거하고 자칭 하왕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유호씨는 우에게 유시하여 부도로 돌아올 것을 권하였으나 우가 듣지 않고 도리어 유호씨를 공격하다가 결국 2199년 모산의 진중에서 죽게 됩니다.
부르테자가 2183년 붕어하십니다. 일식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은 부르의 덕을 기려 집안에 제단을 설치하고 업신으로 삼습니다. 3세 가륵단군입니다. 가림토 정음 38자를 만든 이야기가 이때 이야기고요. 신지 고글이 배달 6일을 편수하게 됩니다. 또 하나 2177년에 흉노의 시조가 기록에 나옵니다. 열양 욕살 삭정을 약수지방에 유배시켜 종신토록 감옥에 가두었다가 용서하고 그 땅에 봉했다. 그렇습니다. 또한 그 가륵단군 때 소시모리를 참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시모리가 바로 일본의 천조 대신 장군 언파부랍, 협야후 배반명, 신무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4세 오사구 단군 때는 아우 오사다를 몽골리안으로 봉합니다. 이분이 몽골족의 후손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특산물 인삼도 얻고요. 화폐도 만들고 하나라가 특산물을 바치고 신서를 구해가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사구 단군 때는 조선소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구울 단군 때는 책력을 만들기도 합니다. 인도 사람이 동해가에 표착하기도 하고요. 2084년에 남쪽으로 순행하여 풍류강을 지나가다가 병을 얻어 붕하시게 됩니다. 6세 달문 때는 신지 발리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적은 서효사를 짓게 됩니다. 환국 오훈과 신시 오사를 전수합니다. 7세 한열입니다. 마한을 계승한 이야기가 있고요. 8세 우서한 20분의 1 조세법을 정하였다. 분수 향위법을 시행하기도 하고요. 풍년이 들어 줄기 하나에 이삭이 8개씩 팼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삼조고가 대궐 뜰 안에 날아들었다. 그 날개 길이가 석자나 되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9세 아술입니다. 천왕께서 어진 덕이 있어 금법 위반자의 죄를 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날에 2개의 태양이 나타나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담처럼 늘어서서 아주 큰 행렬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청해욕살 우착이 군사를 일으켜 궁궐을 침범하게 됩니다. 선왕께서 피하여 남쪽 새 궁궐을 세우고 우지와 우속을 보내 우착을 주살하게 됩니다. 3년 만에 다시 아사달로 환도하게 됩니다. 10세 노을 때는요, 큰 우리를 만들어 가축 이외의 야생동물을 사육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동문막 심리 떨어진 육지에서 연이 자라고 불암산에 누워있던 돌이 저절로 일어나기도 하고 천하에 신령스러운 거북이 그림을 지고 나타났는데 그 모양이 윷판과 같았다. 발의 연안에서 금괴가 나왔는데 13석이었다. 이러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916년에는 별을 관측하는 감성이라는 관청을 처음으로 설치했다고 합니다. 11세 도해단군입니다. 국선 소도를 설치하고 그
그 둘레에 박달나무를 심고 가장 큰 나무를 택하여 환웅상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내며 웅상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국자사부 유의자가 계책을 올립니다. 절구를 제작하고 띠풀로 지붕을 이는 방법을 가르치기도 했고요. 각지의 특산물을 모아 진열하는 일종의 박람회를 열기도 했다고 합니다. 선사 20명이 하나라의 국훈을 전하게 됩니다. 송화강변에 배와 노, 기물 등을 생산하는 시설을 세우기도 했다고 하고요.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강론하게 됩니다. 사형제도를 폐지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12세 아한 때는 웹불짐승이 송화강 북변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용가 소속 내량을 파견하여 하거를 도와 성탕을 치니 탕이 사죄하더라. 하나라 사람이 들어와 걸왕이 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요. 13세 흘달 유의자 선인의 제자 이윤을 재상으로 둔 탕이 결국 하나라를 멸하고 상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수많은 하나라 백성들이 단군조선으로 망명했다고 합니다. 소도를 설치하고 천지화를 심었고요. 미혼 소년들에게 독서입니다. 활쏘기를 익히게 하고 이들을 국자랑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신라 화랑의 기원입니다. 오성이 누성에 모이고 황학이 나라와 금원의 소나무에 깃들었다. 14세 고불 가뭄이 들어 기우제를 지냈다. 잠오전이라는 화폐를 주조했다. 그런데 이때 호구를 조사하니 1억 8천만 명이었다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15세 대음단군입니다. 은나라 소갑이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하였고요. 80분의 1 세율의 조세법으로 고쳤다고 합니다. 홍수가 크게 나서 민가에 피해가 있었고 곡식을 나누어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양운국, 수미리국 등 주변국에서 박물을 바쳤고요. 약수에 순행하기도 하고 신지 우속에게 명해서 금, 철, 기름을 채취한 역사도 있습니다. 아우 대심을 남선빈국의 대인으로 봉합니다. 16세 우이나입니다. 탐나 사람이 마한에 말 30피를 바쳤다. 전략가 신우천이 병서한지를 바쳤다. 영고탑에 모여 천제를 올렸다. 17세 여울입니다. 마리산에 올라 참성단에서 제사를 올렸다. 은나라가 와서 도왔다. 흉년이 들어 곡식을 풀어 백성을 구휼했다. 일식이 일어났다. 17세 여울입니다. 번한 소밀이 은나라가 조공을 하지 않으므로 북박을 치니 하단갑이 사죄를 했다. 오가와 함께 두루 순행을 하셨다. 18세 동엄 때는 국사 18권을 편찬하게 됩니다. 19세 구모소 폐엽전을 주조하고요. 닭종이 껍질로 종이를 만들고 쥐껍질로 배를 짜서 옷감을 생산합니다. 남상 베트남인이 입조하고요. 송화산 남쪽 기슭에 조선소를 건립합니다. 진암차와 목행마를 발명합니다.
주천역과 팔괘 상중론을 짓습니다. 20세 고홀 단군입니다. 은나라가 사절이 와서 살해를 하고요. 해가 무지개를 뚫었다는 기이한 일도 이제 발생이 되고요. 서남쪽으로 행차해서 은나라 서울을 시찰하시다. 연고탑 개축하고 별공을 짓다. 공홀이 구한지도를 만들다. 21대 소태단군입니다. 은나라 왕 무정이 삭도와 영지 등을 침공하다가 우리 군사에게 대패하여 화친을 청하고 조공을 바칩니다. 여러 주변국들이 조공을 바칩니다. 고등의 손자 색불로가 우연황을 계승합니다. 이때 소태단군께서 옥좌를 서우에게 양위하려 하였는데 그때 색불로가 구테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단군으로 즉위하고 소태단군은 은거하여 일반인으로 살다가 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때 백의와 숙제의 고사가 나타납니다. 고죽국의 왕자로서 왕위를 사양하고 달아나 동해 쪽 물가에 살면서 밭을 일구어 먹으며 살았다. 3부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